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러시아의 깊은 내륙 지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정세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사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미사일 지원이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석 대변인 무함마드 아피프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 관계자에 따르면 아피프 대변인은 11월 17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뤄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가 아닌 도심인 나살라바 지역을 공습했으며 이번 공격은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공습이 버마랍권 정당인 바트당의 베이루트 사무실을 목표로 한 가운데 아피프 대변인이 희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베이루트 중심부에 대한 공습이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AP는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이스라엘군은 아피프 대변인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베이루트 남부 다이엘 지역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무함마드 아피프는 과거 헤즈볼라의 방송 채널인 알마나르 TV를 관리하며 조직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에서는 15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틀간 다이엘 지역의 무기고와 지휘센터를 포함한 200곳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하루 동안 공습으로 인해 29명이 사망하고 12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집계했으며 가자지구에서는 폭격으로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3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 한국산 K 전차와 K1 전차 구매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산 전차의 위상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 아르메니아도 K 전차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에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국경 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큰 타격을 받은 이후 군사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K2 전차 또는 중고 K1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2010년부터 K 전차 도입을 희망해왔으며 러시아제 T-90과 T-72 전차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 부품의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방권 무기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 전차와 터키의 알타이 전차 사이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 전차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우수한 기동성과 4km 거리에서의 90% 표적 명중률로 서방권 전차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높은 운용률을 기록하며 NATO 훈련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46대 K 전차는 100% 운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유지 보수를 통해 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은 방한 기간 중 K 전차 구매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 허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산 K 전차는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 전차를 압도하며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2024년 200억 달러 방산 수출 목표를 위해 정부와 협력 중이며 올해 상반기 폴란드와 페루를 포함해 6개국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15개국 이상의 무기 체계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공한 첨단 기술이 KF-21 전투기에 통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과 독일 간 방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 덕분에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2023년에는 12개국으로 수출국을 확대해 K 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며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기 국산화를 목표로 모든 플랫폼을 자력으로 개발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동시 운용 가능한 기체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양산 단가는 약 900억 원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해 경제적 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운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능과 실용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은 과거 외국산 무기에 의존했던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무기 자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방위 산업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전투기의 성능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현재 계획된 300대 생산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1000대 이상 추가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경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약 40년간 운용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동향을 보면 KF-21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과 가격 대비 효율성을 가진 모델이 2030년경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KF-21이 주요 대체 옵션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F-35 전투기는 여전히 높은 유지 비용과 일부 성능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형 F-35의 스텔스 기능이 불안정하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 공군이 차세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이 더 나은 선택지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KF-21 전투기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산 F-35 전투기의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따라 KF-21의 가격 경쟁력이 의문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국내 방산 기술의 자립과 전투기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성능과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현재 계획된 300대 생산에 더해 스마트 팩토리 방식을 활용한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최대 1000대 이상 추가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2030년경 한국 공군이 약 40년간 운용해온 KF-16 전투기를 퇴역시키면서 이를 대체할 신규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동향으로 볼 때 KF-21과 유사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전투기가 2030년경에 새롭게 출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KF-21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대체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산 F-35 전투기는 여전히 높은 유지 비용과 일부 성능 문제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형 F-35의 스텔스 기능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차세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보다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공군의 관점에서는 국산 KF-21 전투기가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산 F-35 전투기의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KF-21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국내 방산 기술의 자립을 상징하는 모델로 한국의 전투기 시장 다변화와 기술 독립을 이끌 핵심 기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산 산업은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전투기가 국제 시장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유사 기종이 거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한국산 무기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포함한 NATO 연맹 국가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안보 위기 속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요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를 우선 구매했으며 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의 스텔스 기술 발전과 미사일 무장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점진적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무기를 장착하는 계획으로 시작했으나 장기적으로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KF-21은 향후 5세대 스텔스 기능 또는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시험 영상 공개는 이 전투기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과 매립식 무장창 개발로 스텔스 전투에 적합한 무장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KF-21에는 국산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성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국내 부품과 기술 발전은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높여 신뢰성과 가동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KF-21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가동률, 신뢰성, 국산화된 정비 체계는 KF-21을 경쟁 모델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며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우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외교적 신뢰를 상징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이 미그 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이들 국가의 무기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위해 신속하게 도입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와 다양한 방산 무기를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의 빠른 보급 속도와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켜본 여러 국가들은 한국 방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관심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미국 공군과 중동 국가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이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내부에서는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존 라팔 전투기의 성공적인 수출로 인해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항공 기술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내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독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독일은 프랑스가 자신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 속에서 독일은 대안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추락 사고와 기술적 결함으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전투기 도입 계획은 차질을 빚었으며 FCAS 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독일은 KF-21 전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인도 시점이 2030년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1차 물량이 2026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독일이 KF-21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를 퇴역시키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F-35 전투기의 성능 논란이 지속되면서 도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의 실전 기체가 조립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구매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투기 수출국들은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도 쏟아지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확하고 신속한 납품과 정시 생산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와 파스 시스템을 통해 KF-21 전투기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조립 공정은 3차원 공간 좌표를 기반으로 정밀 조립이 이루어지며 기존 수작업 방식에 비해 2.5배 이상 생산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특성과 비행 환경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KF-21 전투기의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 전투 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메인 컨트롤 시스템과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시뮬레이터는 실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형을 구현하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KF-21에 장착할 순항 미사일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이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천룡 미사일 수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공대지 순항 미사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개발한 FC-31 전투기는 중국 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KF-21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FC-31 전투기는 원래 민간업체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제-20 전투기와 달리 초기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및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고 시장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FC-31을 홍보하며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뒤늦게 중국 정부가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기체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약 10년간의 개발 끝에 2021년에 시제기가 등장했지만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수성을 강조하는 홍보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 전투기는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으며 완벽한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FC-31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자 KF-21을 폄하하려 했으나 이 전략은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 전투기에 의존하며 필요한 개조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정비 요청에 느린 대응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는 국산 전투기의 부재 때문이었지만 이제 KF-21의 개발과 부품 국산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양산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으나 대한민국 연구진은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적 난관을 하나씩 극복하며 글로벌 항공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 개발까지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개발 속도와 기술력 그리고 강렬한 의지는 한국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방 역량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많은 방산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